안녕하십니까. 일반 법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개요를 보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대산업재해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처벌 대상 및 내용입니다.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에도 행정명령이 처해지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손해배상 및 적용 범위입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들이고, 적용 범위는 상기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의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체는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민사상 책임은 산재 보상금 차액에 대한 배상 책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상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벌칙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는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상 책임도 있죠. 산재 적용을 받으면 산재율이 상승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조사에 따른 안전점검과 관련 과태료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 명령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최고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주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45세 남자, 연봉 6천만 원, 그리고 건성연수 15년을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총 2억 2,700만 원. 민법상의 기업주 책임은 일실수입액, 그리고 퇴직금, 위자료 포함을 해서 총 5억 8,600 정도가 발생을 하죠. 차액이 3억 5,800만 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민영보험에서 커버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까지 유예가 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위반해서 사망을 하게 됐다. 이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보건조치 위반으로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산재 발생을 하게 되면 민법상의 무과실 책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 주체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가 되겠죠.
법인 사업자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처벌 내용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안전조치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재해처벌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은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보장이 부족하죠.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 2주 내에 퇴직금 지급이 필수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재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 내용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친족, 임원은 제외를 합니다. 근데 민영보험은 다 포함을 시켜주죠. 그리고 근로자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7일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다. 민영보험은 급여를 받는 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보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실제 손해액 일부만 지급을 하죠. 근데 민영보험은 최대 5억 원까지, 뭐 더 있는 회사도 있고, 뭐 또 작은 회사도 있겠죠. 이렇게 폭넓게 보장을 해준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보험료 할증입니다. 산재조기를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 상승을 하게 되죠. 민영보험은 상승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입니다.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업무 중 사고만 보상을 하죠. 당연히 출퇴근은 포함을 하죠. 하지만 민영보험은 24시간 풀로 보장을 해주는 차이가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영보험은 인원수가 많으니까 단체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24시간이 보장이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영보험을 소멸성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 배상 책임, 즉 국내건재보험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지만,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같이 합쳐서 매월 이렇게 납부하는 보험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적자금 마련이 가능하겠죠. 퇴직금, 소송비용, 이런 목적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적립보험료가 있으니까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손비 처리 가능하다. 법인 사업자는 최대 22%, 개인 사업자는 최대 45%까지 세제 혜택이 있고, 그리고 보장보험료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겠죠. 적립보험료 일부분도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현실적 보험금 준비는 피해 구제 노력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경감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말 많은 문의가 오는 부분들인데 바로 실손보상 관련입니다. 실손보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철연에서 일반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일이었습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을 아껴주시는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동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썸네일 테두리를 주제별로 색상을 입혔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일반 보험의 공통 주제, 즉 일반 보험의 개념, 가액평가 등은 동영상 테두리가 오렌지색, 배상 책임의 정의와 특성 시설 소유, 관리자 등 배상 책임 원은 빨간색, 재난 배상 책임 등과 같이 강제보험은
배상 책임 2로 갈색, 화재보험의 일반 물건은 노란색, 공작물건 관련은 파란색, 주택물건 관련은 녹색으로, 그리고 해상보험 특정보험은 회색으로 구분하여 썸네일을 수정하였습니다.